트럼프가 마치 애들의 교육을 포기한 것 같고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 교육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좌파 이념을 애들한테 그냥 강제로 심는 거다. 그러면 부모 체포됩니다. 체포 가능해요 지금. 자랑스러운 건 코리아 넘버원입니다. 자, 트럼프가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진짜 이유. 교육부는 사기 부서다? 트럼프가 그런 말 했어요. 교육부는 사기치는 부서고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트럼프가 원래 좀 이게 독특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이건 선 넘었다. 아니 교육부가 없으면 애들 교육은 어떻게 받냐? 그러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트럼프 얘기를 좀 들어보고 미국 교육부의 역사 그리고 왜 폐지하려는지를 보다 보면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 폐지를 시도하는 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그럼 미국의 교육부는 어떤 의미고 어떤 개념이라서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0일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지금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이 서명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공교롭게도 항상 자기가 중요한 행정명령 서명할 때는 주변에다 뭔가 이렇게 뭐 들러리가 있어요. 항상.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를 하죠. 근데 역시 교육부다 보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쭉 이제 사방에 앉혀놓고 그러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마치 애들의 교육을 포기한 것 같고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 교육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행사를 했어요. 의미가 있는 행사니까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 여기 계신 이 할머님 있죠? 네. 이분이 되게 중요하신 분입니다. 누구죠? 여기 카메라에서 잡아주죠. 이름이 뭐냐?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명하고 나서 들고 있는 건데 여기 서명에 어떤 얘기가 써있죠? 미국 교육부를 폐지한다 라고 써놓고 옆에는 교육부 장관이 써있는데 웃고 있어요. 엄청 아이러니하네. 아니 내가 장관인데 이거 없애겠다는데 웃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린다 맥마흔이 누군지도 또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마이크 잡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린다 맥마흔 너무 멋있고 좋은 사람이다. 근데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교육부를 내가 지금 없앨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보장하는데 너 더 좋은 자리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린다 맥마흔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혔는데 맥마흔이 받은 사명이 뭐였는 줄 알아요? 뭐예요? 교육부를 없애라는 사명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장관이. 그래서 실제로 가자마자 교육부 인력 감축하고 교육부가 하던 것들 업무를 계속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린다 맥마흔이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 남편이 유명해요. 남편 유명하죠. 누구냐? 빈스 맥마흔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또 레슬링 있죠. 프로레슬링 WWE. 이거 회장이 빈스 맥마흔이고 여기 회장의 아내가 린다 맥마흔이에요. 근데 빈스 맥마흔이 대표적으로 트럼프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유명하죠. 근데 린다 맥마흔도 역시나 트럼프 지지자인데 트럼프 1기 때 중소기업 청장을 했어요. 1기 때? 네, 1기 때도 이미 좋은 제를 한번 줬어요. 린다 맥마흔한테. 원래 열렬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 빈스 맥마흔과도 원래 개인적으로 엄청 친한데 이 사진이 2007년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강제로 삭발당하고 있는 게 WWE 회장인 빈스 맥마흔이고 삭발을 누가 하고 있죠? 트럼프가 하고 있어요. 거봐, 저기도 삭발하잖아. 네, 그렇죠. 삭발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어떤 이벤트를 하다가 저런 일이 있었냐면 이벤트 경기였어요. 트럼프가 레슬링을 또 좋아해요. 직접 보러도 많이 가고 뭐 최근에도 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하튼 어떤 이벤트였냐? 트럼프가 찍은 이제 레슬링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빈스 맥마흔이 찍은 레슬링 선수가 있어. 이 선수 둘이서 붙어요. 그다음 누가 질 거 아니야 한 명이. 그럼 진 사람을 민 사람이 삭발하자라고 해가지고 빈스 맥마흔이 삭발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친하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UFC 있죠. 네. UFC, WWE 뭐 이런 게 다 뭐 격투기 계열에다가 되게 과격하고 그런 스포츠잖아요. 저걸 보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UFC 회장이랑도 되게 친해요. 근데 이 WWE랑 UFC가 왜 친하냐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미국의 격투기를 시청하는 남자들은 정치적으로 대부분 보수 성향입니다. 보수 성향이 짙어요. 저 팬들이. 그래서 이쪽에는 보러 자주 가. UFC랑도 친해. 근데 트럼프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NBA. NBA 농구. 네, 농구 얘기는 안 하고요. 농구 보러도 안 가요, 트럼프는. 왜 그럴까요?
농구가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워낙 센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NBA 보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 좀 짙대요. 진짜? 그리고 농구 선수, NBA 스타들도 진보적인 성향을 그냥 과감없이 다 드러냅니다. 흑인이라서 그럴 수 맞아요. 있겠다. 그런 것도 있고 보는 사람 자체가 뭐 캘리포니아의 뭐 IT 뭐 이런 다 진보적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보는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트럼프가 1기 때 NBA 선수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한 적이 있어요. 네. 어떤 행사가 있어서 안 왔습니다. NBA 선수들이? 네, 그래서 트럼프가 나도 안 가 이제. 그리고 안 가요. 네. 그런 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이랑 일단 친하다는 거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고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빈스 맥만 또 딸이 있거든요.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딸의 남편이니까 사위겠죠. 네. 사위가 누군 줄 아세요? 사위 누구예요? 트리플 H예요. 트리플 H가 누구야? 그 레슬링 그 전설적인 선수 있습니다. 오. 네. 트리플 H가 자기 그 이제 그 사위다. 여튼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 얘기를 이어서 가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아까 그 네. 저기 와이프 네. 교육부 장관 네. 그 아줌마도 취임할 때 막 그런 논란도 있었죠. 막 딸이랑 뭐 때리는 WWE 퍼포먼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게 맞냐 뭐 그렇죠. 이런 얘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그건 집안 뭐.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레슬링에 그냥 전부 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전부 다 그쪽으로 가 있고 심지어 아들도 WWE 쪽에 있습니다. 아, 레슬링 그래요?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여튼 집안 전체가 레슬링이다라고 아. 볼 수 있고요. 그럼 교육부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원래 없었어요. 1979년에 독립한 겁니다. 원래는 네. 다른 부서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보건교육복지부였어요. 근데 교육이 이제 애들 교육이 또 중요하니까 보건부랑 왜 같이 붙어 있냐 떼자 해가지고 교육부를 독립시켰어요. 79년에. 79년에 네, 누가 독립시켰냐면 당시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역할이 뭐냐? 당연히 미국 전역에 있는 공립학교 10만 개, 사립학교 3만 4천 개를 관할하고 있고요. 원래 교육부 직원이 4,1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미 1,300명 해고는 거의 진행이 됐고 나머지 한 1,000명 정도 더 잘라서 일단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잘린 공무원들이 소송을 걸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미국 교육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얘네가 담당하는 일이 좀 많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막 자기들 밑에 있는 학교를 다 관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네. 미국은 주정부에도 다 교육부가 있습니다. 그 연방정부 교육부를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주 차원에서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가 받아서 쓰는 예산의 절반, 과반 이상은 연방에서 주는 게 아니라 주정부에서 이미 해결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일부 보조금 주는 개념에 가까운 거예요. 연방정부가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방 예산으로. 네, 지방 예산 자립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아. 그런 대신 연방교육부가 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방 장학금. 학생들 뭐 장학금 줘야 되죠. 뭐 이런 거나 장애인 학생 특수교육. 이런 건 당연히 연방정부에서 그렇죠. 해야죠. 거기다가 학자금 대출 시장. 학자금 대출도 교육부 관할이에요. 미국은 학자금이 워낙 비싸가지고 학자금 대출 시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것도 교육부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뭐 갖다가 문제를 삼았냐면 교육부 기능 중에 하나가 전국 교육 정책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애들을 이런 방향으로 가르쳐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줘요. 네. 근데 말을 안 듣는 학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연방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잘라요. 그러니까 예산 갖다가 갑질한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말은 연방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 저겠으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왜 저거 갖다 저렇게 잘못했다고 하고 교육의 정치와 교육부는 사기 집단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트럼프 말도 좀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 교육부는 레이건 대통령이 또 보수죠. 레이건 대통령 때도 폐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표결이 안 돼가지고 이게 상원에서 100명 중에 60명 이상 찬성해야 폐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행정명령을 그냥 했고 이제 그 미국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이거 의회를 통해서 폐지를 해야지 왜 네 맘대로 그냥 폐지하냐라고 하니까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이거를 왜 날리려고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설정한 교육 가이드라인 자체가 엄청나게 진보적이라고 봐요. 이건 너무 좌파 이념을 애들한테 그냥 강제로 심는 거다. 주입시킨다. 야 교육은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필요한 것만 딱딱 가르쳐야지 왜 자꾸 이념 주입을 시키냐 니네. 이거는 교육이 정치화된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DEI라고 해가지고 좀 이따 설명을 또 하긴 할 건데 네. 미국에 있는 보수 정치인들이 공화당 의원들도 그렇고 보수에 있는 뭐 언론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대표적인 문제 사례가 있어요. 일단 교육부가 애들 공부 이게 학습 능력을 끌어올렸으면 할 말이 없는데 일단 학습 능력이 몇 년 동안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애들이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념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뭐 학업 성취도 같은 거 점수도 매기고 등수도 하고 막 이런 개념으로 가면서 기본적인 경쟁 의식도 심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압박하는 게 되게 이상한 분위기가 된 거죠. 공부하고 말고도 내 선택인데. 너 왜 공부해? 네, 이런 개념으로 점점 이제 주입식 교육을 시켰다는 거. 그리고 가장 문제를 많이 삼는 건 뭐냐면 성 정체성을 흔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초등학생인데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해요. 아니 교육부는 교육부 갈 일이 있고 학교는 학교 갈 일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일이 있는 거다. 왜 부모의 일까지 나라가 간섭을 하냐. 이게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초등학생 애가 있어요. 그럼 초등학생 남자애가 있죠. 제 자식입니다.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야. 남자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남자인데 근데 여자애들 인형 갖고 놀아요. 예를 들어서 야 그래 남자가 임마 그래 트럭 갖고 놀고 장난감 자동차 갖고 놀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나 남자라고 한다. 남잔데. 그러면 부모 체포됩니다. 체포 가능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 시작한 거냐면 자녀의 성 정체성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부모가 남자다 여자다라고 재단하지 마라.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남자여도 얜 남자가 아닐 수 있고 그거를 남자라고 강요하는 부모가 있다면 처벌하겠다가 연방정부의 기본 가이드라인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네, 교육부가 내린 가이드라인이 애초에 그쪽으로 가 있어요.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면 나는 남자고 난 여자면 여자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딩들한테 무슨 이거 부모의 권한이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교육부가 뭔데 그거를 처벌하네 만에 그런 소리를 왜 하냐 니네가. 니네가 부모야? 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부가 월권이 너무 심하다고. 정확한 교육 가이드라인만 딱 잡고 주정부에도 다 교육부 관련된 게 있으니까 니네가 각자 알아서 잘 가르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거 의무적으로 강요하지 않겠다. 성 정체성 무슨 막 헷갈리게 그런 교육하는 거 다 폐지하겠다. 학교는 가르치기만 하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은 부모한테 다 주겠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개입하면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한을 내려놓고 주정부한테 연방교육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부가 실제로 없어도 되긴 해요. 그렇네. 네, 근데 지금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교육부가 하고 있던 뭐 그 사회 공헌되는 사업 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막 특수 장애 활동 뭐 도와준다든지 연방 장학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교육부의 필수 인력만 일단 냅두고 그런 건 당연히 우리가 하겠다. 그렇죠. 그 대신 우리는 주입식 교육 무슨 이상한 성교육 막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념 교육 안 한다고. 근데 니네가 걱정하는 뭐 장애 아동 도와주고 뭐 장학금 그거 다 할 거야. 그건 내비뒀어요 실제로. 안 건드렸어요 그건 지금. 그리고 나머지 직원은 전부 해고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라고 들리는데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그런 틀은 이미 주정부에서 해결을 하고 있고 큰 가이드라인. 근데 거기서 너무 진보적이거나 혹은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 이거를 굳이 교육부에서 왜 관할을 하지? 라는 부분은 그렇죠. 아예 안 하겠다는 의미로 교육부는 그냥 없애겠다. 필수 부분은 이제 두겠다는 거죠. 과거에 레이건도 이제 뭐 조금 이유는 달랐지만 레이건도 폐지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그럼 미국 학생들의 수학 능력에 대해서 실제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읽기랑 수학 능력이 답이 없다고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선생들 뭐 가르친 거냐. 교육부 예산은 1년에 400조 원 쓰거든요. 교육부가 뭐 했냐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이제 학생들의 같은 학년 대비 이제 통계를 보면은 미국 학생들의 수학 능력, 수학에 문제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자기 수학 능력이죠.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수학에서 국가별로 평균 점수 매긴 게 있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기 미국이 지금 바로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참고로 여기가 평균입니다. 평균 점수가 494점인데 미국이 그렇게 선진국인데 평균보다 한참 밑에 있어요. 자랑스러운 건 코리아 넘버 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수학에서는 전 세계 탑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자랑스럽죠. 공부하느라 아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학생들. 여튼 한국 1등이고 저는 이거 1등에 사실
인디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거 보고 있었어. 일본 사람들 수학, 아니 저 인도 사람 수학 진짜 잘하죠. 엄청 잘하죠. 왜 없나 제가 통계를 확인해봤는데 인도 거는 수학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인도가 1등일 것 같은데 그렇겠죠. 여튼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수학 능력이 학생들의 수학 능력이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적한 문제가 리딩, 읽기랑 수학인데 역시나 드라마틱하게 지난 10년 동안 거의 박살나고 있다는 걸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교육부 행정명령으로 폐지하는 걸 얘기하면서도 계속 얘기해요. 미국 학생들이 이거 평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부하라고 이렇게 엄청 세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미국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1년에 지금 미국 학생 한 명당 들어가는 1년 예산이 한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꽂히는 돈만.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서 공부할 건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트럼프가 그런 거 좀 되게 스트릭트 하잖아요. 엄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통계만 그냥 봤을 때는 네. 저 뭐 리딩이나 매스매틱 이런 거 수학 같은 게 저 점수가 떨어지는 게 다른 변수나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학습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AI가 등장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잣대로는 이게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럴 근데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저런 데이터를 들고 나와서 결과론적으로는 안 좋으니 네. 내가 액션을 취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좌파 정치 이념 통로인 교육부를 삭제하고 억지로 부모 권한 뺏지 마라. 그리고 니네 실제로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 낭비다. 그래서 사기 부서다. 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럼 데이터만 그냥 딱 봤을 때는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실제로 떨어져요. 이거는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학생들의 같은 나이 대비 그 수학 능력이 실제로 떨어집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네, 미국 보면은 진짜 소수의 천재가 이제 나라 그러니까. 이끌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 나라죠. 네, 그래서 네. 교육부를 폐지하겠다. 지금 현황은 네. 행정명령에 서명은 했고 네. 국회 쪽에서는 반발을 해서 소송에 걸려져 있는 상태다. 그렇죠. 이게 또 다른 얘기 좀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대학 가려고 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네. 대학 가려면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수시 정시도 있고 수시 종류 엄청나게 많고 그렇죠. 뭐 농어촌 특별전형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네. 근데 미국도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좋은 대학 들어갈 때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특례 입학 이런 거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거든요. 그 중에 큰 문 중에 하나가 유색인종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흑인이거나 그럼 가산점을 실제로 좀 줘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방대법원까지 소송 올라갔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게 역차별이라는 결론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소수 인종을 입시 우대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대법원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역차별이다. 트럼프랑 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능력에 따라서 뽑고 그래야지 유색 인종이라고 또는 소수 인종이라고 더 가산점을 줄 필요는 없다. 동등하게 해야 된다. 점수로 딱 잘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이해관계가 또 얽혀서 있는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인데 네. 여기에 또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그 내용에 대해서 왜냐면 헤드라인만 보면 사실 저 미친 거 같죠? 진짜 미친 네. 사람이야. 근데 내용 들어보면 네. 그럴 만도 하네. 약간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가 가죠. 네. 네.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